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미국발 훈풍에 219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10일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45% 오른 2190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39% 내린 73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또 거기에다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9%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1.29%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스닥 지수도 1.46%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47%로 현재 상승 출발했습니다. 2201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200선을 넘어섰는데요. 이 미국 뉴욕 증시의 훈풍에 힘을 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조금 더 큰데요. 1.16% 상승했습니다. 739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오늘 모두 다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411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 뒤를 이어서 25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홀로 332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2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64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696억 원, 약 700억 원에 가까운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네, 개인이 현재 1159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시현하고 있고요. 기관이 564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1570계약들 물량들 현재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먼저 가장 위로 보이고 있는 종목은 세아입니다. 세아 현재 14.78%로 15%에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215원 오른 1,67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팩입니다. 임팩은 4거래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 주당 15%에 가까운 14.74% 올랐고요. 585원 오른 4,55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F&F 살펴보겠습니다. F&F도 9%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3거래 연속으로 현재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주당 4,600원 오른 5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현재 8.66%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주당 680원 오른 8,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크라운 혜태홀딩스 보겠습니다. 7.14%로 현재 좋은 흐름 시현해주고 있고요. 1,050원 오른 15,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IHQ가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현재 9%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좋은 흐름 이어지다가 오늘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235원 떨어진 2,30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밥켓입니다. 두산밥켓은 6%대 후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300원 떨어진 32,2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좋은 흐름 시현하다가 오늘 급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6.64% 하락했습니다. 주당 7,000원 떨어진 105,5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형제 엘리트입니다. 형제 엘리트 현재 5.9%로 6%에 가까운 약세를 시현을 하고 있네요. 주당 140원 떨어진 2,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네, 가장 위로 먼저 풍강이 보이네요. 풍강 같은 경우에는 27%, 26%대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060원 오른 5,03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26%대 초반에 네,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904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이스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는 업체고요. 24%대 후반에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2,290원 오른 1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에이코넬인데요. 이제 6거래일 연속으로 낙폭 시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7.65%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270원 떨어진 1,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도 4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335원 떨어졌고요. 9%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3,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엔터메이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메이트 현재 6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주당 65원 떨어졌네요. 8%대 초반에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7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제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좋은 흐름 이어지다가 오늘 또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6.9%로 7%에 가까운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6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10일 주요 아시아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보다 2.61%로 3%에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지난 8일에 한 달 내 최저치를 기록했던 반면 어제는 엔화 약세에다가 자동차와 기계 제조업체 강세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전일보다 0.68%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도 0.93%로 1%에 가까운 좋은 흐름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45%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21,164엔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68%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671포인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오늘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0.01% 현재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1095엔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와 또 NC소프트입니다. 먼저 이 현대글로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고차 경매업을 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관의 사업 목적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관련 일체 사업을 추가하고 다음 달 14일 주주총회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현대글로비스는 전국의 중고차 경매장 3곳을 운영하면서도 도매 업만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중고차 거래업에 나서면 소매시장까지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내차 팔기 전문 브랜드인 오토벨을 운영을 하고 있어 개인으로부터 중고차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내차 사기 서비스까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와 또 현대캐피탈을 통해 중고차 소매 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업계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6년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공고한 바가 있어 현대글로비스가 직접 진출하는 것은 사실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동반성장위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도록 공고한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아울러 중고차 판매업이 현재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정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고차 관계업자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다음 달부터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는데도 제도적인 제한은 없지만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만 신규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43% 상승하며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14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엔 종목 두 번째 종목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넥슨 인수 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와 지분 스와프로 사업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넷마블이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장에서는 자본 여력을 갖춘 NC소프트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올해 NC소프트는 기업 인수 합병보다는 신작 출시를 통한 모바일 게임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에 더 무게를 둘 방침입니다. 윤재수 NC소프트 CFO는 오늘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넥슨 매각건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넥슨이 주요 매물로 나오며 인력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개발자 수와 동시에 운영하는 프로젝트 수로 보면 약간의 인력을 충원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넥슨 매각에 따른 외부 인력 시장의 변화에 맞춘 채용의 경우 채용이라기보다는 채용의 질이 조금 변화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넥슨 인수전에서 넷마블의 조력자로 NC소프트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 넷마블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텐센트 또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NC소프트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NC소프트는 넥슨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NC소프트는 신작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 더 공을 들였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기존 게임들의 반등과 유지축을 삼고 신작 출시로 추가 성장을 일으키는 전략을 세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내에서 19개월 연속으로 모바일 게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리니지 M도 올해 해외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엔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제주항공에 대해서 업황 우려 속에도 차별화된 이익을 달성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 6대 기재 순증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영업이익이 47%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저비용항공사 업종 내 토픽을 유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3.04% 상승하며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000원 오른 33,9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3,175억 원, 또 영업이익이 54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항공화물 관련 과징금 90억 원, 또 파생 상품평가 손실 148억 원 등의 영향으로 140억 원 정도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제주항공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연구원은 올해 1분기 11월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효과가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400억 원대로 회복을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1분기 매출액은 3,5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롯데케미칼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 롯데케미칼에 대해 작년 4분기 이익이 기초 체력을 확인됐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 시각 주가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전장보다 3.87% 상승하며 현재 4% 가까운 강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29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작년 4분기 매출이 3조 8,440억 원, 영업이익은 1,016억 원을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 영업이익이 각각 4.7% 그리고 85.8% 감소한 액수인데요. 이 연구원은 정기보수 기회 손실과 또 여수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 900억 원, 또 고가 원재료 투입에 따른 부정적 레깅 효과 1,700억 원을 제거하면 이 롯데케미칼의 높아진 이익 기초 체력이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롯데케미칼이 올해 1분기 4,42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이에 더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미국 플랜트 상업 가동, 또 말레이시아의 LC 타이탄의 가동률 회복에 따른 PP 증설 효과, 또 저가 원재료 투입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구원은 투자 심리 개선에 따른 업황 반등도 기대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추진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진전 기대감 등 거실 경제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KT입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KT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아연지사 화재로 이 시장 추정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18% 상승했습니다. 주당 50원 오른 28,5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연구원은 영업이익은 아연지사 화재로 인한 이 통신요금 감면과 와이브로 종료에 따른 철거 비용이 반영되면서 시장 추정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전했습니다. KT는 4분기에 기준 영업수익이 5조 9,945억 원, 또 영업이익이 958억 원으로 시장 추정치를 약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무선 수익은 1조 6,650억 원, 유선 수익은 1조 1,67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4% 그리고 1% 감소했습니다. 또 무선 ARPU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사이클과 맞물려 이 선택 약정 고객 신규 유입이 지속이 됐고, 또 아연지사 화재에 따른 무선 통신요금 할인에 따라 감소폭이 컸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올해는 무선 사업 부문에서의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띈 특징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